만약에 말이죠.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이 바로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소설은 여전히 우리한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막 뒤흔들거든요. 대체 무엇이 이 오래된 책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이 왜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죄와 벌은 1866년에 나왔어요. 와, 지금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가 파고드는 인간 내면의 문제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문학가,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여전히 이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한 가난한 학생이 품었던 아주 위험한 생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청년이 이야기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재능은 있는데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숨막히는 작은 다락방에 갇혀서 잿빛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위험한 사상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죠. 결국 그는 정말 끔찍한 결심을 합니다. 사회의 해충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인색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한 번의 도끼질이 자기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줄은요. 아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초인 이론이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폴레옹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비범한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나는 특별하니까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 따위는 넘어서도 돼. 이런 정말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범죄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진짜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죄와 벌이 그냥 그런 범죄 소설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범죄 그 자체보다 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이걸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이 섬세하면서도 잔인할 정도의 심리 묘사,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심장입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초인은 죄책감 같은 걸 느끼면 안 됐어요. 근데 현실의 라스콜니코프는 완전히 달랐죠. 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가 그의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내면 세계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죄책감의 열병처럼 시달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휩싸여요. 자신의 위대하다고 믿었던 이론이랑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막 갈기갈기 찢기는 거죠. 그의 마음속이. 그 자체가 하나의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독자들은 그의 고통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면서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라스콜니코프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의 주변 인물들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냥 지나가는 조연이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그 분열된 자아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들이죠. 예리한 수사관 포르피리는 그의 이성을, 모든 걸 희생하는 소냐는 그의 양심을, 그리고 친구 라주미니는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상징해요. 이들과 부딪히면서 그의 내적 갈등은 더 커지고 이야기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 바로 죄와 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소설은 범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죠. 우린 처음부터 범인을 알고 시작하니까요. 대신 도스토옙스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왜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인간의 영혼을 탐험하기 위한 거대한 질문의 시작점일 뿐인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도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절망적인 환경이 악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인자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무거운 질문들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라스콜니코프의 범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절대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죠. 스스로를 파멸시킨 이 청년은 과연 어떻게 이 끔찍한 죄의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설은 그 과정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와 벌이 그렇게 가볍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묵직한 서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과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라스콜니코프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